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한미 관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두 정상 회담에서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역시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그 방안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은 공동선언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공동선언문을 내서요. 네. 그 공동선언문에서 이 대북 확장 억제에 관한 내용을 문건으로 담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네.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훈련도 같이 하고 실제로 확장 억제 자산들이 전개될 때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뉴스는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건화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이 사실 나토 동맹국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고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에게도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맞춤형입니다. 예. 이러한 확장 억제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비밀 문건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로 지금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한국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그 워싱턴 선언이 나온다니까 지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이냐, 그거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고 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네. 공동 문건이라는 것을 네. 내놓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과 맞닥뜨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위협 하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과연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6%, 적게는 54%의 국민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라고 왜냐하면 억제라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의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런 어떤 예외적인 어떤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문건화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동맹은 약간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네. 즉 재선에 이번에 도전하면서 다른 선거 전략을 갖고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뭐 한미 동맹이라는 게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작년 5월에 한국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만남으로 이 한국 방문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은 정말로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맹 국가이구나라는 인식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즈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무슨 악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자회견을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관한 질문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섞여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그 정도는 늘 그래왔던 것이니까 저희 뭐 한미 정상 회담에 무슨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 선언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네네. 것도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훈련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 특히 핵무기가 전개될 때 한국이 그러한 결정에 어떠한 정도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이게 정상선언문, 그러니까 공동선언문 성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논의됐던 모든 내용들을 총 집결해서 집대성해서 담아내는 어떤 그런 문건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어떤 양식, 액션 플랜이 담겨 있지는 않지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공동선언문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 문건, 네. 문구는 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바람이라는 것이 결국 네.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가 원할 때 지체 없이 전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가 전개될 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구체성을 띠고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북한 문제가 억제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번 어떤 공동 성명에서 별도의 공동 성명에서 확장 억제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시급성, 그다음에 양국 정상들이 해결하겠다라는 결기를 표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엿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이런 내용이 담겨 나온다면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원래 지금쯤이면 도발의 추이가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직은 조용하단 말이죠. 네네네. 아마 이 선언을 보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북한이 또 막 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면 또 안 하고 그러는 네,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실험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이 7차 핵실험이라는 거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준비를 맞춰놓고 있고 그다음에 실험을 강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5박 7일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바로 또 도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또 메뉴를 가지고 구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선언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도 하나 더 짚어보면 NCG 즉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건 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겁니까?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인 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는 핵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핵 공유 프로그램을 위해서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것을 또 가동하고 있고요. 아하. 근데 지금 한미 사이에 핵 자문 그룹인가요? 하여튼 상설 협의체를 지금 발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도 한국형 핵 공유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으로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요, 한국형 핵 공유를 가동하고 그렇다면은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어허. 일본도 미국과 뭐 일본형 핵 공유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네네. 그러면 또 뭐 한미일 핵 공유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동북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가 또 발족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예. 모든 것들이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내고 좋은 문건이 나오더라도 네.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 실제로 추진해서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식 핵 공유와는 다른 새로운 핵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네. 한국과 미국이 네. 같이 또 핵 우산이라는 네, 핵공유라는 네, 네. 부분이 가게 되는 경우가 네.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또 이제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모든 같아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네. 이제 왜 그 앵커님 말씀하시는 우려가 나왔냐면은요.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핵 군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영국, 프랑스, 중국, 심지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인디아, 파키스탄 전부 다 핵무장 국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거 핵 확산은 그만 시켜야겠다라는 좀 그런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핵 비확산 체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은 중국이 미국처럼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핵무기 능력을 갖다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세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중견 국가였어요. NPT의 멤버로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네. 하지만 요즘 분위기 보세요. 이게 미국의 핵 억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겠다라는 이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NPT 체제를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를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타협점이라 그럴까요? 네. 타협점으로 한국에게 제시하고 그 대신에 한국은 더 이상 핵무장 핵무장 얘기를 갖다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향을 밝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언문에 한국은 NPT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요한 의제가 이제 대북과 네. 관련된 이야기도 네,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의제가 들어간다면 어떤 의제가 올라갈까요? 뭐 역시 경제 안보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안보 정책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반도체 법안을 조금 따로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차별을 받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분위기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조금을 미국의 국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미국 국민들이 장기 렌트도 하고 리스도 합니다. 이런 네. 차들을. 그럴 경우에는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는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구매하는 차들도 아마 2025년까지는 보조금을 갖다 다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반도체 법안은 좀 다른 얘기죠. 지금 좀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은 있죠. 분명하고요. 뭐 초과 이익을 낼 경우에는 미국에 와가지고 영업을 할 때 초과 이익을 낼 경우에는 그 초과 이익을 갖다 공유를 갖다 하자. 그 다음에 반도체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가지고 좀 보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접근권을 좀 달라는 것이고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면 철수를 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굉장히 좀 부당한 조항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의 성격을 띠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행정부와 행정부 사이, 그러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만은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미국의 우방국들도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사 입장국들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유사 입장국들이 조금 협력을 해서 미국에게 좀 우려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이 하는 일정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분위기는 지금까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정상회담 전에 친교 모임을 갖잖아요. 네. 뭐 시간을 한 30분 정도 예상했는데 뭐 1시간을 갖다 훌쩍 뛰어넘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친교 활동이 있었고 네. 그리고 재미있는 이 얘기가 이 그
저 백악관에서 뭐 이제 친교 모임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음료를 보고 포도주스를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 음료는 포도주스가 아니고 이 코카콜라 제로 아니냐. 네.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몰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코카콜라 제로를 좋아하시는지 몰랐었는데 그런 사실까지 그런 디테일까지 다 미국에서는 캐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만찬장의 뭐 음식뿐만 아니라 뭐 사실 지금 이 봄철에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명물이 그 벚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벚꽃 한 뭐 2m 길이가 되는 벚꽃을 큰 화분에 담아가지고 그 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해서 친교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정성을 쏟고 있고 예. 양국 정상 영부인들의 어떤 케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도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지원에 대해서 네. 굉장히 큰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 멀쩡한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백주대하에 침공해서 벌인 침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국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국제 질서라는 거, 그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가요. 어떤 나라가 주권 국가를 침공해서 영토를 변경한다. 그러니까 국경을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의 핵심 이게 해당되는 것이요. 이게 이 우크라이나가 저런 식으로 당하면은 한국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자기 나라들이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군비 증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입을 갖다 하는 것이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엄연히 자유주의 국가의 핵심 멤버인데 러시아가 정말 이 백주대하의 주권국가를 이 침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살상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면은. 네.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도 러시아와의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도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지원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겠다.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고맙겠지만 네.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통해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대만 문제 힘을 통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문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마 공동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질문도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한번 하긴 했거든요. 오늘 네.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네, 나오긴 네,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래 친구라면 그럴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국가에서는 뭐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네. 대답을 했단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글쎄요, 이제 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와 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는 미국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화가 안 되는 것인데 네. 이런 걸 가지고 또 발끈해가지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모양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특히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이걸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 안겔라 메르켈 2013년에 폭로된 문건에 미국의 정보 문건에 의하면은 안겔라 메르켈을 한 10년 동안 도감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래서 안겔라 메르켈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러고 나가지고 몇 달 후에 독일이 미국을 도감청한 사실이 또 그래가지고 독일이 또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알고는 있지만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건하고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더 이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